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양은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쉽게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음은 어둡고 양은 밝고, 음은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이고 양은 밖으로 나가는 운동. 또 그냥 뭐 우리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낮이 양이면 밤은 음이고,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이 양이고 가을, 겨울이 밤이고, 또 남성적인 기운을 우리는 양이라고 하고 좀 여성적인 기운을 음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생물학적인 성별의 에너지를 구분하는 거니까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런 걸로 사람의 속성을 구분하는 건 요즘에 맞는 문법은 아니죠. 아무튼 머리가 양일까요? 몸이 양일까요? 정답은 머리가 양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몸이 직접적으로 어떤 나라는 존재와 나의 자의식에 영향을 주는 작용들을 하지는 않죠.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수동적, 머리는 능동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머리가 양이고 몸이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 중에서도 등 쪽이 양일까요? 배 쪽이 양일까요? 정답은 등 쪽이 양입니다. 우리가 양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는 목화가 발달한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좀 호방하고 그리고 좀 사회성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 자세가 뒤로 젖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밝은 성격을 떠나서 좀 성격이 약간 거만하다거나 좀 자신감이 과하게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등이 뒤로 제껴져 있죠. 뭐 뒷짐을 지고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걷는다거나, 그리고 약간은 좀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거나 하는 분들 보면 그 자세가 약간 이렇게 좀 어깨가 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을 음이라고 보고 뒤쪽을 양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이 찔 때도 아무리 살이 쪄도 등살이 엄청 불어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죠. 보통 우리는 살이 찔 때 뱃살부터 쪄요. 왜냐면 지방을 잘 축적하는 부위가 배 쪽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속으로 뭔가를 채워가는 기운, 그런 걸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 밖으로 드러나고 발산하고 펼쳐지는 기운을 우리는 양이라고 해요. 숨을 쉴 때도 한번 보면 호흡 한다고 하잖아요. 호는 내뱉는 것이고 흡은 들이키는 것. 그러면 호가 양일까요? 흡이 양일까요? 네, 이미 여기 적혀져 있죠. 들이쉬는 숨이 음이고 내쉬는 숨이 양이겠죠. 왜냐면 들이쉬는 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쉬는 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저의 이 사주 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천간 지지편을 올리고 그 십성은 아직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리기는 할 거예요. 음양의 차원에서만 짧게 그냥 십성을 한번 언급을 할게요. 십성에는 뭐 비겁도 있고 식상도 있고 재성, 관성, 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생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식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생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나를 생하니까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생해지는 기운인 거죠. 그리고 식상은 내가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운, 그걸 호흡에 대입하면 인성은 들어오는 흡기가 되고 식상은 나가는 호기가 된다. 그런데 인성이 뭐냐? 공부하는 기운이에요. 세상의 온갖 정보들, 내가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기운. 그러니까 세상을 받아들이는 기운인 거죠. 그리고 식상은 말, 행동, 감정이다. 그러니까 식상은 나한테서 출력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나로부터 밖으로 발산되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말과 행동이라고 합시다. 이걸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쓰는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작품들, 관계적으로 치면 내가 출산해서 세상에 내놓는 아기일 수도 있죠. 자식과의 인연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낳았다. 누가 낳았을까? 엄마가 낳았겠죠. 엄마, 자식,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뭐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음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음양이 똑같은 비율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목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밝은 에너지가 있고, 금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분하고 어두운 에너지가 있듯이, 그러니까 식상보다 인성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죠. 아웃풋보다는 인풋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호랭이가 수렴작용만 엄청나게 하느라 머리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에 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식상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만큼 잘 출력되지 않는 이 답답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거예요. 잘 표현이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줄임표로 표현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흡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도 커졌지만 이 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풀어져 있어요. 지금 뭔가 배설이 안 되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변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똥이 된다고 하잖아요. 불편한 말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경우는 생각이 병이다. 생각이 병이 돼서 굉장히 지금 몸이 불편한 상황을 나름대로 표현해 본 거고,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없는 반면에 말만 떠벌떠벌떠벌 아웃풋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캐릭터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양적인 기운들이 많거든요. 혼자 있기 좋아하고 또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밖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실까요? 음적인 세계에 머물러 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호랑이는 뒤통수가 납작해졌어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주둥이와 그 행동의 범위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말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뱉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에너지가 약해지겠죠. MBTI를 치면 어떻겠어요? E는 양이고 I는 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십성적으로도 인성이 많이 발달한 명들은 I가 많을 수 있고, 식상이 많이 발달한 명들은 E가 많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성이 많다고 해서 사실 말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해보면 인성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식상의 언어와 인성의 언어의 차이는 뭐냐면, 인성들은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본인의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식상보다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한 언어로 표현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인성은. 그래서 사실 좀 인성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아파요.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 주실 게, 내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어, 인성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식상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상처를 받거나 제발 그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사주가 뭐 인성 아니면 식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진 않거든요. 아무리 인성 기운을 강하게 쓰는 사람도 식상과 뭐 다른 재성, 관성, 비겁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조절해서 돌아가는 게 사주 명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식상의 언어로 떠들게 되면 막 그냥 재밌게 떠드는 거예요. 농담 같은 거죠. 상대를 좀 즐겁게 하고 웃기고 공감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입을 터는 것 자체를 즐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식상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 과해지면 이거는 이제 허언증 같은 거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라고, 그냥 뭐 뱉어지는 말들,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이 치우칠 때는 이제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안으로만 계속 누적이 되는 상태, 그래서 좀 몸이 무거워진 상태라고 해서 그걸
우울로 보고 반대로 양적인 에너지가 너무 과했을 때는 좀 속이 허하죠. 뱉어내는 건 많은데 채워지는 건 없는 경우를 허무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실제로 수화의 기운을 비교하면 수는 굉장히 음적인 기운이고 화는 양적인 기운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는, 그러니까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좀 차분하고 정적이고 조용하고 말하는 것보다 생각이 많고 사람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 혼자 있는 걸 편해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고,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관계성을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밖으로 막 드러나는 상황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즐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주는 보면 약간 좀 우울감을 갖고 가고, 화가 많은 사주를 보면 허무감, 헛헛함, 허함, 허증 이런 것들을 갖고 갑니다. 제가 사실 이 콘텐츠를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직업이 상담을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샵에 나가서 대면 상담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콘텐츠 만들면서 집에서 전화 상담 위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상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당연히 내가 목표하던 바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나의 상태,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좀 의욕이 떨어지고 그냥 쉬고 싶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상황이 좋아지면 기분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 상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이렇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이 기본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뱉어내는 건 많은데 들이쉬는 거는 많지 않은, 충전하고 나를 채우고 배우고 하는 기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되면서 출력하는 기운만을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 정도로 상담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들이쉬듯이 생각하고 내쉬듯이 말하는 음양의 기울기가 내쉬기만 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몸도 고달프고 시간이 가는 게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또 마지막 장면입니다. 숨 쉬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숨 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찾아갈 때 내 몸을 오고 가는 생명 에너지가 호흡하는 리듬에 상응할 때 몸과 마음은 편안함에 이를 거다. 이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인 거죠. 실제로 뭐 그렇다고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인성이라는 건 생각하는 기운, 상상하는 기운, 그런 것들은 이제 회상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을 반추하는 이런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자면서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 나를 생해주는 온갖 주변의 도움들, 속으로 삭히면서 이렇게 충전하는, 운둔하는 기운들, 내가 낮에 하는 행동들이 어쨌나 이렇게 이불킥하면서 반성하는 기운들, 생각에 잠기는 이런 집콕하는 기운들, 그리고 인성의 욕은 속으로 하겠죠. 뱉어지지 못하는 욕들이 속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배설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식상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여행도 가고 말도 하고 욕도 밖으로 뱉어내고 세상 구경도 하고 어떤 취미나 이런 생활들, 욕구를 밖으로 표출해내는 이런 기운들, 행동하고 산책하는 것들, 감정을 밖으로 뱉어내는 것들, 뭐 청소하는 것, 운동하는 것,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인성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식상은 이제 사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기르는 기운이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뭐 좋고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그게 음양에 대한 제 두 번째 컨텐츠였고 처음에 그렸던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순히 음은 어둠이고 양은 밝음이고,
음은 안 보이는 것이고 양은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음은 생각하는 것, 양은 말하는 것. 음은 좀 부정적인 것, 양은 긍정적인 것. 뭐 음은 소극적인 것, 양은 적극적인 것. 뭐 이런 이분법적 분리에서 한 발짝 좀 벗어나서 음양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죠? 시각이라고 하죠. 내 시야 안에 이 각도 안에 들어오는 세상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상대가 나한테 보여주는 장면만을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못 믿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보다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보이는 걸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보는 거는 그저 눈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의 저의 단정적 생각에서 출발을 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감으면 보이지 않았다가 뜨면은 보이는 것,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전체를 보았다가 일단 사실 감게 되면 남는 거는 어둠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내 존재조차도 좀 무감각해질 정도의 어둠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전체가 모두 음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뜨면 어떤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양적인 부분, 좀 이 양의 일부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는 것이 음이고 뜨는 것이 양이 맞나? 감는 것이 양이고 뜨는 것이 음으로 볼 수는 없을까? 어떤 면에선. 그래서 뜨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닫혀져 있는 상황을 표현했고, 뜨고 있는데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황.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을 제시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 사주라는 거는 음양의 작용과 오행의 시스템 안에서 변화해 가는 그 양상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대부분 비중을 오행과 십성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오행에서 십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사주 풀이하면서 언급하게 되는 많은 부분이 십성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정작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십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궁금했던 많은 부분이 엄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뭐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십성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오행에 있고, 오행을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힘은 또 음양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걸 놓치고 가면 정작 이 사주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희비가 갈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뭐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많이 놓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음양보다 오행이 훨씬 재밌고 오행보다 십성이 훨씬 재밌어요. 써먹는 비중도 음양보다 오행이 더 높고 오행보다 십성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머릿속에서 음양이 지워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뒷전이 되는 건데, 사실 근본은 이렇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도 결국 다 음양 안에 있고,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음양의 작용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음양이란 건 사주 명리학에 늘 바탕에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 쇼츠는 너무 짧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보충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아마도 제가 갖고 오지 않을까 해요. 아마도. 그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